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R&D 온라인 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혜민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14개 시도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며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진행되는 순서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R&D 사업의 개요와 지원 계획 그리고 안내사항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이어서 사업 신청을 위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 서류 및 온라인 입력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발표 도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을 통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답변하지 못한 질문들은 차주의 Q&A 형태로 정리하여 배포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표 자료는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민우 주임연구원의 사업 안내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 개요, 지원 계획, 기타 안내 사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 R&D 사업 구조입니다. 총 규모는 2개의 내역 사업 215억 원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R&D 격차 확대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월성 및 산학연 협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역 예비 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 R&D와 선도기업의 도약을 위한 잠재기업 혁신 역량 R&D 지원을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 계획입니다. 이번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 R&D 사업은 총 2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 사업, 주력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을 해드리며 지원 한도는 연간 7억 원, 24개월이니까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 연도 지원 목표는 총 37개 과제 내역입니다. 추진 체계는 주간 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기업,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대학교가 최소 참여 조건입니다. 대중견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은 선택사항으로 구성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 지역기업 역량 강화입니다. 지원기간은 마찬가지로 24개월이며 지원 한도는 연간 2억 원으로 24개월 동안 총 4억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 2 같은 경우에는 지원 목표는 총 74개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역 2의 추진 체계는 중소기업의 주관 연구개발기관, 선택사항으로 대학, 대중견,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의 지원 조건입니다. 지원 방식은 두 내역사업 모두 품목 지정, 지원 예산은 최대 24개월, 연간 7억 원 이내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 동안 회계연도 일치를 위하여 1차 연도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9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2차 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12개월 마지막 3차 연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 총 24개월 동안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까지 연간 7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24개월에 대한 14억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기간 및 예산은 저희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 지자체 지원 및 기관 부담 비율입니다. 정부 지자체 지원 연구개발비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로 지원이 되며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매칭하셔야 됩니다. 그중 현금 비율은 1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대학이나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는 필요시 부담해 주시면 됩니다. 대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자체 지원 연구개발비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매칭 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공동 연구 개발 기관 참여할 시에는 연구 개발비가 지원이 불가하나 위탁 연구 개발 기관으로 들어오면 위탁 연구 개발비 지원이 됩니다. 이때는 공동 연구 개발 기관과 매칭 비율 성과 공유 지분, 참여 등을 고려해서 매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상세 내용입니다. 주력 산업 생태계 구축 자격 요건입니다. 주간 연구 개발의 필수 조건은 지역별 주력 산업 분야 KSIC 코드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공고문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조건이 되므로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력산업 분야 KSIC 코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대학교,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을 협력과제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입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선택사항으로 대학,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주간 연구개발이 필요하신 사항에 따라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기업 역량 강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력별 주력산업 분야 KSIC 코드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마찬가지로 공고문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사항으로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내역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내역사업 2의 지역기업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내역사업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역사업 2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선택사항으로 대학교,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기관 유형 구분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산학연 협력 과제를 우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원 유형별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항목은 연구계획의 적적성, 연구개발 수행 능력,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사업화 계획성, 정책 부합성에 대해서 중점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내역사업 2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절차 및 일정입니다. 사업 공고는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과제 신청 접수 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요건 검토가 3월 중순 서면 평가, 현장 실태 조사, 그리고 대면 발표 평가, 과제 선정 및 예산 확정, 선정 결과 통보를 4월 중순쯤에 진행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저희가 추진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관련 제출 서류 목록입니다. 서식 연구개발계획서는 필수로 작성을 하셔야 되며 주간이 공동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첨 서식 목록들입니다. 신규과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성,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성,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동의서 등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필수 서류들은 필수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며 옆에 주간 공동 위탁의 OX 체크 여부는 해당 시 모든 기관, 5로 해당하는 기관은 모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수 기간은 저희가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월 4일 화요일 오후 18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접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신청 기간 안에 접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www.smtech.go.kr로 들어오셔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 서류를 일괄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목록은 저희 smtech.go.kr에서 공고문 게시글에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7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첫 번째 고용 의무 조건입니다. 정부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연구개발비 2억 원당 1명 신규 채용 계획 제출이 의무입니다.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공고월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 채용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해야 신규 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고용 의무 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 의무 조건은 내역사업 구분 없이 모든 지원 유형에 해당합니다. 지원액 규모에 따른 의무 고용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원 연구개발비 2억 원 이하로 받으시면 1명 이상 의무 고용, 2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2명, 4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3명, 6억 원 초과 이상의 경우에는 4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술료 납부입니다. 납부 대상은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으로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납부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원 연구개발비 비율에 따라서 전문기관과 지역별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경상기술료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니처입니다. 저희 지역별 모니처를 정리를 해 놨습니다. 접수 신청 방법, 지역별 주축산업, 품목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기타 문의사항에 관해서는 해당하시는 지역에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번호는 1357 콜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사업 설명에 대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R&D 사업 신청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및 신청 제출 서류 작성과 온라인 신청 관련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두 번째 신청 제출 서류 안내,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 입력 사항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입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구성은 본문이, 요약서와 본문이는 SM 태그를 통해 과제 신청 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자료이며, 본문 1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신청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본을 말합니다. 한글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글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 계획서 내 목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목차 항목별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계획서 내 일반적인 현황 자료로 분량을 채우기보다 실제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분량으로 할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내 연구개발 과제 개요 중 연구개발 필요성은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연구개발 필요성, 정부 정책과 연관성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과제 성공 및 실패는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성공 및 실패 경험을 기술하고 본 계획서의 어떤 부분을 개선 또는 고도할 것인지를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준비란 내용은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노력, 예를 들어 시장조사, 선행특화 조사 등 전략 도출 과정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과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과제 최종 목표는 기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공정, 개발품 관련된 정량 및 정성적 목표가 포함된 최종 목표 및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간별 최종 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단계별 목표의 경우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목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별 해당 연차 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과제 내용의 경우 연구개발 기간의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연구개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고, 연구개발 과제 수행 일정 및 주요 결과물의 경우 연구개발 과제 관련 주요 내용, 개발 내용에 대한 수행 일정과 각 수행 일정별 확인 가능 결과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의 경우 연구개발 과제 수행의 최종 목표 결과물에 대한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을 작성하시고 주요 성능 스펙은 기술적 성능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 연차별 개발 내용과 연관된 항목으로 수치화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 방법을 의미하며 개발 기관의 자체 시험 방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과제 추진 전략 방법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하려는 연구개발 방법론, 접근 방법, 위원관리 등을 작성하시고 연구개발 추진 체계의 경우 연구개발 과제 관련 주요 개발 내용에 대한 수행 일정과 각 수행 일정별 확인 가능 결과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성과 활용 방안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 성과와 그 활용 분야 및 활용 방안을 기간별 구분하여 작성하시고 연구개발 성과 기대 효과의 경우 연구개발 성과의 과학 기술적, 경제, 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 효과, 파급 효과 등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관련해서는 첫 번째, 국내 시장 동향은 연구개발 과제를 통하여 개발하려는 기술 제품과의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 국내의 시장 동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간의 경우 국내의 지식재산권 보유기간 및 경쟁기간을 구분하고 표준화 및 인증기간 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화 전략의 경우 연구개발 과제를 통하여 개발하려는 기술 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전략을 작성하시고 사업화 계획의 경우 연구개발 과제를 통하여 개발하려는 기술 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을 상세히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보안과제 자체 점검입니다. 우선 보안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과제이고 시행령 45조 제1항의 2호로 방위사업법 45조 제1항 제2호 과목에 외국에서 기술 이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등 지금 보안과제 분류 기준에 적합을 할 경우 보안과제로 분류되며 그 외에는 일반과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보안과제 자체 점검 관련해서 개요는 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의 보안과제 여부를 점검 후 그 결과를 연구개발 계획서에 표기하고 점검표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별첨 자료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체 점검은 본 공고문에 제출하도록 하는 별첨 신청 재료 서식 중 별첨 10일, 신청과제 보안 등급 자체 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의 의무 확인서를 따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계획서의 보안 등급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관련해 마지막으로 작성 체크리스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설명드렸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개요입니다. 개요의 경우 기존 제품 기술과의 차별성, 도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 등을 근거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성의 경우 기술 개발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되므로 사실적인 내용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목표, 연구 내용은 명확하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성장 및 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과와 성장 근거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고 사업화 계획의 구체 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은 평가 시 중요하고 검토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 연구개발 계획서에 작성되는 모든 자료는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며 명확한 근거가 부족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은 경쟁 제품 분석을 통한 경쟁력 제시, 제품화 및 마케팅 계획 제시를 하셔야 되고 기대 효과의 경우 고용 창출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조성 관련해서 기관 부당 연구개발비 산정 근거입니다. 총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이 75% 내외가 되며 연구개발 기관 부담금은 25% 이상이 됩니다.
연구개발기간 부담금은 기간현금 플러스 기간현물, 세부 사업별로 연구개발기간 부담 비율 등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현물은 수행기관이 보유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등을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며, 정부 출연금, 예를 들어 정부 출연금 75% 이하의 경우 기업 연구개발 기업 부담금은 25% 이상해서 총 사업비 100%를 만들어야 되며, 연구개발 부담금의 10%를 현금으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내역 2 같은 경우 총 사업비 2억이기 때문에 정부 출연금 플러스 지자체 총 사업비가 1억 5천이어야 되고, 연구개발 부담금이 현금 500만 원 이상, 현물이 4,500만 원 이하가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구성한 세목은 직접비의 경우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 연구개발비가 되며, 간접비의 경우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연구개발계획서 외에 제출하시는 신청서류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입니다. 이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는 지원하는 사업 신청자격 자가검토 사항으로 사업 공고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서명 날인 후 스캔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신청자격 요건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공고문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원칙이며, 사업별로 공고문에 적혀져 있는 공동연구개발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기업의 신용상태 조회,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등이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확인해야 되고, 참여 제한사항은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에서 대표자 및 참여 연구자들의 참여 제한 여부를 조회하셔야 됩니다. 재무상태의 경우 국세 체납, 채무 불이행, 자본 전액 잠식 등 사업 공고에서 정한 재무상태를 확인하여야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중 두 번째, 개인정보 가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입니다. 본 서약서는 과제를 신청하는 컨소시엄은 주간 연구개발 기간 및 공동 연구개발 모두 작성해야 되며, 영리, 비영리 모두 포함해야 됩니다. K탑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입니다. 과제를 신청하는 컨소시엄 중 공동 연구개발 및 주간 연구개발 기관 및 공동 연구개발 기관 중 영리 기관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동의서의 경우 과제를 신청할 컨소시엄은 주간 연구개발 기관 및 공동 연구개발 기관 모두 작성해야 되며, 이 또한 영리, 비영리 모두 포함입니다. 네 번째, 삼책 50 기준 준수 확약서입니다. 과제를 주간 연구개발 기관 및 공동 연구개발 기관 모두 작성하며, 영리, 비영리 모두 포함이며 위탁은 제외됩니다. 국가연구개발 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입니다. 본 내역 확인서는 주간 연구개발 기관 단독으로 작성하며, 공동 연구개발 기관은 미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동의서입니다. 이 동의서 또한 주간 공동 연구개발 기관 모두 작성하며, 영리, 비영리 모두 해당됩니다. 지금부터는 SMTech 시스템 입력사항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Tech 시스템 입력사항 전 사전 준비사항입니다. 먼저 SM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회원가입 시 필요한 국가연구자 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 국가연구자 정보시스템에서 국가연구자 번호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MTech의 기관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관 대표자 계정으로 신청하여 기관 정보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 공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MTech 홈페이지에서 종합관리 시스템, 그 다음 정보마당으로 가셔서 그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현재
정보마당 들어가셔서 공고를 확인하실 경우 현재는 접수 예정으로 확인이 되실 거면 2월 17일부터는 접수 중으로 상태값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우선 과제 신청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 신청 시 로그인 하시고 메인 화면에서 과제 신청, 즐겨찾기 서비스에서 과제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본 화면과 같이 사전 과제 신청 안내 화면이 구성됩니다. 사전 준비 사항을 확인하시고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팝업으로 조회를 하시고 PC 환경 설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확인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신청을 클릭하실 경우 지금 공고 내역에서 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 R&D 중 신청할 내역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하신 내용 클릭하여서 확인되는 정보가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 내용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다음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고 나면 지금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사전 준비사항 검토 및 신청 자격 사전 검토를 체크하시게 됩니다. 부채 비율, 자본 총계 등은 입력하셔서 계산하기, 결과 보기를 클릭을 하여 요건 합격 시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사항 검토 및 신청 자격 사전 검토가 응답이 끝나실 경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주간 연구개발 기간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신청하는 화면에서 과제명, 그 다음에 품목,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명을 각 항목에 따라 입력을 하여 주시고 전략 RFP명은 사업 공고에 있는 내역 사업별 품목 계획서의 지역별 품목명을 조회하셔서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제 지역은 주간 연구개발 기간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관리기관의 경우 지역을 선택하면 자동 작성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간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 책임자 정보 등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저장하기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를 클릭을 합니다. 연구개발 기간 설정 시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3년차로 24개월을 입력을 합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각 기간은 공고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 기호를 최종 차수별로 작성을 합니다. 키워드의 경우 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키워드를 국문, 영문으로 작성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입력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저장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장된 내용을 다시 확인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등급 신청 및 기술 분류입니다. 보안 등급은 연구개발 계획서에 있는 보안 등급을 확인하셔서 동일한 내용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 단계 및 기술 성숙도를 선택합니다. 연구개발 단계의 경우 기초 연구 단계, 응용 연구 단계, 개발 연구 단계가 있습니다. 응용 연구 단계의 경우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이고 개발 연구 단계는 연구 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위에 있는 연구개발 단계별 내용을 확인하신 후 과제에 맞는 연구 단계별 기술 성숙도를 체크해 주시고 과제 기술 분류도 선택을 합니다. 산업 기술 분류, 그 다음에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즉 기술 분류에 있는 모든 항목들은 다 해당 사항들을 맞춰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가 끝난 후 저장하기 후 다음 닫기를 클릭을 합니다. 수행기간별 정보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및 위탁연구개발 등을 등록합니다. 수행기간 및 참여 연구자 모두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등록 가능하며 인력 등록 시 성함과 생년월일로 조회한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공동 위탁연구개발 기간 정보 등록이 추가가 끝나면 수행기간
저장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7-1 수행기간별 정보입니다. 7-2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입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합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연구개발 계획서에 있는 포함된 내용과 동일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 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고 수정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내용은 작성이 끝난 후 저장 후 클릭을 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이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경우도 참여 실적을 작성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8. 참여연구원입니다. 참여연구원은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를 등록합니다. 작성 방법은 추가를 클릭을 하여 해당 연구원 정보를 조회해서 등록하고 수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성명을 클릭하면 구성원 검색 팝업창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후 해당 내용을 적용하기 후 저장 클릭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9. 연구개발비 정보입니다. 연구개발비 정보는 기관별 기관 부당 연구개발비 부담 내역과 지자체 연구개발비 부담 내역을 각각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플러스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지자체 연구개발비는 지자체 지원 연구개발비로 작성합니다. 빈칸에 숫자로 금액을 입력을 하며 기관별 부담 내역 저장하고 지자체 부담 내역도 저장을 클릭을 합니다. 기관별 연구개발비 구성 내역은 미입력을 클릭하여 하단의 비목별 비목창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활성화된 빈칸에 숫자를 금액을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에 있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에서 입력한 내역과 비목별 내역의 합계가 일치해야 될 항목은 연차별, 기간별, 현금 및 현물입니다. 해당 내용 작성이 끝나는 경우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내역 1에 있는 주력산업생태계 구축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입니다. 주력산업생태계 구축 신청 시 연간 지원 예산은 7억 원이며 7억 원 기준 주간 공동 기준으로 해당 금액으로 분배한 예시입니다. 내역 2입니다. 내역 2 지역기업 역량 강화 관련해서 해당 내역 2의 신청 시 연간 지원 예산 2억이며 반영한 현금 현물 예시입니다. 주간 연구 개발 기간이 국비를 1억 4천, 지방비를 6천. 그 다음에 기간 부담금 현금을 760만원, 현물을 6,040만원 정도로 책정하면 저희가 요청드리는 그 비율 금액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제 신청 3단계로 제출서류 등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권한자는 협약 담당자, 정상 담당자 등으로 과제 조회 가능한 인원을 등록하도록 하면이고, 과제 권한자는 저희가 연구개발 계획서에 있는 참여 연구자로 등록되지 않은 인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시설 장비 구축 계획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 구축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별로 세부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시설 장비 운영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해당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행기간 경쟁업체 정보는 해당 내용 정보를 등록할 경우 평가 진행 시 해당 소속 기관의 평가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경쟁자 정보를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서류 등록 단계에서 성능지표 및 측정 방법입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에 작성한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를 항목별로 작성하면 됩니다. 과제 조회 동의 여부도 체크하여 주시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화 시스템 심스 정보 활용 동의서도 동의한다고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파일 업로드의 경우 저희가 공고문에 있는 별첨 자료 중 필수 또는 해당 서류들을 등록하여 주시면 되고, 파일 업로드 양식을 클릭할 경우 문서 양식을 다운로드도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 공고문에 있는 별첨 서식들을 파일 찾기를 통해 해당 문서를 업로드한 후 파일 정성 클릭을 하여 해당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클릭하여 작성 후 제출하기 클릭을 하면 최종적으로 사업 신청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내역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SM택에서 과제 신청 클릭 후 과제 신청 내역 조회에서 작성 중 또는 제출 완료된 과제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제 신청 완료 후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하여 소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정하기로 통해 해당 내용을 수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업 신청 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M택 관련해서 질의응답 및 Q&A를 통해 시스템 관련된 질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객 지원 시스템 이용 매뉴얼, 과제 신청 매뉴얼을 통해 해당 매뉴얼을 통해서 해당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질의응답 달아주신 부분 중에 많이 질문 들어온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지역에 대한 위치입니다.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은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납부를 하고 있는 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은 지역 구분 없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지역도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교, 연구소도 동일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인건비 참여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혁신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참여율은 인건비 계상을 위해서 계산하는 수치이므로 삼책 502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0%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비 편성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요. 3차 연도까지 기간이 있는데 연구비 1차 연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9개월 기간 동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역사업 1로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7억 곱하기 12분의 9를 하시면 되고요. 2차 연도는 7억 곱하기 12분의 12, 3차 연도는 7억 곱하기 12분의 3에서 총 14억이 되시도록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간 부담 납부 비율입니다. 민간 부담 비율은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이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 25% 이내에서 이상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역 1 같은 경우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내역 1은 최소 3개 기관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은 영리기관, 중소기업, 공동 연구 개발 기관, 영리기업인 중소기업, 마지막으로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는 공동으로 들어오셔도 상관없고요. 위탁 연구 개발 기관으로도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3개 기관은 꼭 필수로 참여하셔야 되며, 대중견 기업이나 연구소 아니면 다른 영리기관이 선택사항으로 참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역 2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셔도 되고요. 공동연구개발기관이나 위탁연구개발
계열로 사업을 구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역사업 2번의 경우에는 레전드 50은 지원이 안됩니다. 내역사업에서 공동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사용한 예산의 한계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비용은 총 사업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시면 되시고요.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간연구개발비에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편성 가능하십니다. 네, 공통으로 많은 질문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저희가 추가로 Q&A로 질문지를 만들어서 추후에 나중에 공지사항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